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미국 시장과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암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은 사과나무에서 이만한 사과가 떨어졌는데 머리를 맞았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속절없이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도 너무 하락폭이 컸는데 왜 이런 것인가요? 오늘 매도가 거의 외국인의 매도가 전 업종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중 축소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매도를 했다. 예, 근데 의미는 없다. 예, 제가 보기에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8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8천억을 매도했는데 마감 전에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이 매매량이 조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50만 주 정도?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누가 매도를 했을까 싶어서 봤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했네요. 네. 전기전자에서 3천억 그리고 제약에서 1천억을 팔았어요. 화학은 많이 안 팔았는데 그렇다면은 뭐 2차 전지 쪽은 사실 오늘 코스닥은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쪽은 뭐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은데 반도체 쪽, 예, 이쪽만 지금 전기전자, 애플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만 오늘 좀 영향이 월말에다가 그 영향까지 보태져 가지고 네, 좀 하락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그 미국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었는데 미국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다르게 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숫자들은 신경을 안 쓴다라는 얘기니까 이 3분기 때 부진했던 그런 거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사실 좀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월말 네, 정말 아쉽습니다. 어제 유럽의 10월 경제 심리, 이게 118.6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이 117.8이거든요. 네. 10월 달은 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은행장이, 금리 인상이 아직 멀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제 달러가 많이 빠졌거든요. 0.5% 이상 빠졌어요. 금리 인상, 이거 금리 동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율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5%. 네. 독일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가 나왔습니다. 2%. 예. 쇼킹한 거죠. 네. 쇼크가 나왔는데 2분기가 6.7%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3분기에 2.7은 되지 않을까. 원래 3% 예상했다가 3%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2%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3분기 실질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3분기. 그게 1.6%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분기 때는 12%였습니다. 네. 12%였던 게 1.6%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6.7이던 게 2%로 떨어졌잖아요. 쇼크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시장은 올랐잖아요. 네. 과거라는 거죠.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10월달 소비 심리 이런 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영향이 우리한테 이렇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뭐 28만 건 정도 이렇게 또 만 건이 줄었고 3분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아유 네 이름도 기네요. 이게 이제 추정치가 5.3% 나왔어요. 근데 이전치가 2분기가 6.5%였습니다. 이것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지출이 줄었다라는 거죠. 개인들 지출이 줄었는데 물가가 떨어졌다. 근데 이게 좀 안 좋게 보도가 몇 개가 나온 게 있던데, 근데 자동차 관련된 뉴스를 보면, 팔고 싶은데 차가 없다라는 거죠. 예. 물가는 없고, 차는 없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미루는 거죠. 네. 조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게 안 기다려도 되는 그런 때 차를 사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쪽 내구조의 이쪽이 감소했잖아요. 네. 그런 거 영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줬다라는 게 그 어젯밤에 나왔는데 폭스바겐도 실적이 거의 한 18%인가요? 이렇게 줄었고요. 애플도 실적이 나빴죠. 예. 나빴다기보다는 거의 뭐 이렇게 기대치하고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애플 그 저기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4분기는 더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플이 시간 내에서 급락했고 아마존도 시간 내에서 급락했고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그 저장 장치 반도체를 가지고 저장 장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급락했어요. 그 낸드 쪽이거든요. 그 회사가. 근데 그 회사가 한 10% 정도 빠졌는데 4분기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죠. 오늘 근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쪽으로는 매도가 조금 많았다. 그리고 바이든이 원래 3조 5천억 달러 그 예산안 그거 제시를 했다가 어제 완전히 반으로 잘라가지고 1조 7,500억 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빨리 합의하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게 좋다. 합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크게 줄였습니다. 금액을. 이런 게 이제 빨리 합의가 되면 이제 시장을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G20 회의에서 그 2025년까지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거의 뭐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어저께 그 클린 에너지 ETF, 미국의 클린 에너지 ETF들이 5% 정도 넘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거든요. 이쪽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거의 한 20% 정도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이 클린 에너지 ETF가. 거기에는 뭐, 그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 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침에, 헝다가 오늘 그 29일이 또 채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마지노선인데,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다음 달에도 있고 다다음 달에도 있고 이자가 계속 돌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의 기업들은 만기가 회사채 만기가 1년이거든요. 1년 이상 발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 이자 발행 이자가 10% 정도 됩니다. 10%. 어마어마한 이자죠. 이거 감당 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헝다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이제 더 이상 뭐 디폴트까지 생각했었는데 뭐 이자 겨우 지금 연명하고 있는 뭐 그 연말까지 완료되는 프로젝트 거기서 또 분양대금 들어와서 또 뭐 이렇게 연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오늘은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매도가 나왔던 게 제가 월말 가까워져 가지고 매도가 나오고 오늘도 매도가 아마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매도가 강했어요. 근데 오늘은 금액이 많았고 어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매수 세력이 없는 거죠. 매수 세력이 실적이 좋아도 매수를 안 하는데 뭐 매도를 저렇게 하는데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악재가 어제 이제 뭐 나올 악재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빠지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큰 악재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악재라고 해야 될 게 뭐 딱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없거든요. 없는데 애플이 지금 공급망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급망이 지금 타격을 준다. 근데 애플이 밝힌 게 이번에 비용이 60억 달러가 들어갔다 그랬고 아마존은 비용이 20억 달러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공급망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이게 지금 비용을 지금 현재는 기업들이 따는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이거를 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격에 전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뭐 350% 정도
근데 그게 뭐 전망치 정도에 부합했다. 근데 그 최저임금을 미국에서 올렸잖아요. 14달러에서 17달러인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거 영향이 내년에 나타날 것 같다. 내년에 그 임금 인상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커피 가격 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비용을 기업이 따는 상태니까 예. 실적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공급 방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뭐 미국이 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좀 심각한 상태라서 예. 빨리 물류 쪽에 일단 그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그게 예. 지금 미국의 서쪽 해안에 지금 그 쌓여 있는 배들 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쌓여있는 컨테이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데, 뭐, 그런 좀 곧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쪽 그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이제 해소된다라고 지금, 예, 정상 가동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또 해소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 뭐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이제는 거의 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도 이게 지금 빠지니까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비 조정이 또 있어요. 네. 6개월이 또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 전에 외국인이 지금 뭐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수급상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늘 환율이 아침에 1174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1169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월말인데 네,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매도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쪽에서 미국 ETF 쪽으로 들어간 돈이 한 달에 2,800억이 들어갔어요. 예. 돈이 계속 빠져가지고 미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새로 설정된 ETF가 50개가 넘는다 그랬거든요. 한 달 동안에. 예.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주식이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미국 쪽으로 하겠다. 예. 물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뭐 그런 데에 대한 영향, 수급,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건 개인 돈들인데 그 돈들이 자꾸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악재라면 악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수급상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앞으로 뭐 미국의 인프라 뭐 그런 거 통과되고 부채한도 그런 거 협상 합의되고 예,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대주주 그 세금 관련돼서 그런 게 있긴 한데, 그 뭐 MSCI 지수 편입비하고 뭐 이렇게 조정 때문에 원래 이 11월 달, 12월 달에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 많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걱정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만 220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20조. 예.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LFP 배터리, 이 배터리를 개발은 하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6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무겁고, 예. 이걸 쓰는데 한계가 있다. 근데 테슬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충전소를 많이 지으면 차가 주행거리, 그 배터리로 가는 주행거리 뭐 400km를 넘냐 안 넘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LFP로 가겠다. 예, 주행거리 길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뭐 충전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뭐 LFP 그게 뭐 작은 거 달아가지고 충전 빨리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SK 이노베이션의 그 컨퍼런스 콜에는 LFP가 꼭 대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그 배터리가 화재가 나가지고 이번에 좀 뭐 그런 손실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리튬 그 관련돼서 리튬 고체 그 저기 배터리 새로운 배터리를 그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오늘 뭐 한송 네오텍인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뭐 미국의 SES라고 해서 현대차에서 투자한 뭐 회사가 개발한 뭐 배터리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뭐 기술 개발 뭐 배터리 뭐 이건 나오고 전고체 지금 뭐 SK 같은 경우는
그 솔리드 파워 그쪽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나온 게 팩토리얼인가 그런 회사에다가 벤처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 거의 단계에 들어온 회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배터리가 지금 자고 일어나는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LFP가 계속 악재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불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쪽을 선택하는 거지 그게 뭐 좋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재료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안 좋아야 되나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뭐 오늘 빠지니까 많이 아쉬운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 회복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데 하여튼 뭐 오늘 좀 많이 아쉬운 날이고 그리고 질문에 LG전자 물어보셨는데 LG전자 참 좋은 회사죠. 네, LG전자 이번에도 실적도 좋았고 네. 근데 LG전자는 가전 좋고 이렇게 한데 지금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아마 비용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실적이 영업이익률을 보면 5%밖에 안 됩니다. 5%.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나오는 그런 이 추정 이익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미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LG전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전장 부품.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건 애플카죠, 애플카. 애플카를 잡아버리면 LG전자는 끝난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가전만 가지고는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조금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에 현대자가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현대중공업 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주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지주,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났거든요. 예. 이거 승인을 해줘야 돼요. 여러 나라에서. 왜냐면 이게 점유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뭐 삼성중공업은 삼성 거고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거고 대우조선도 이제 현대중공업 거다. 예. 지금 뭐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현대자가 많습니다. 현대라는 글자가. 그리고 그 ETF 얘기하셨는데 또 우라늄 ETF 사면 어떻게 했냐고 또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제가 또 찾아봤는데 우라늄 ETF가 오른 것보다 천연가스 ETF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전이냐 아니면은 발전소 가스 발전소냐 이거잖아요. 근데 원전은 짓는데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네. 당장 눈앞에 있는 건 가스인데 지금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번에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가스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아직 가스를 보내고 있지 않아요. 완공은 됐는데. 근데 이 러시아 회사가 이 보유 창고가 있거든요. 가스 보유 창고. 그게 지금 95%를 넘고 있어요. 그거 꽉 차면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스 가격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자재는 안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클린 에너지 ETF가 많이 떴다고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석탄 발전 이런 그 탄소 배출 이쪽으로 대출이 다 막히거든요. 지원, 보조금, 이게 금융권에서 이게 보조금 들어가는 거, 지원금, 대출금 다 막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만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석탄을 대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 계속 해야 된다. 중국도 지금 당장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조금 주고 일단 금융에서 막혀버리면 더 이상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클린 에너지 아니면 수소 에너지 H2라고 하는 그 ETF가 있어요. 네. 우라늄 ETF 봤는데 우라늄 ETF는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상용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게 완전하게 나와야 돼요, 완제품이. 근데 아직 완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2025년 넘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월말 지금 4개월째 시장이
음봉을 만들면서 빠지고 있는데 8개월 오르고 4개월 빠지고 너무 하락이 크다.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11월 달 아주 중요한 달인데 반등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